조그마한 산막스쿨이 열렸습니다. 스몰 산막스쿨. 산막스쿨이 꼭 뭐 거창한 분을 초대를 하고 그렇게 그분의 강의를 듣고 또 밥을 먹고 그리고 또 음악회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방 장학회 10여 분이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가셨습니다. 이런 자그마한 산막스쿨도 좋아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는가 저희의 기록 그리고 여러분들의 참고를 위해서 공유합니다. 장터 추어탕에서 점심때를 드시고 터득골로 바로 오셨습니다. 저는 터득골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이제 막 도착하십니다. TV에서 많이 왔습니다. 이름이 오늘 왔습니다. 앉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 길 오셨나요? 앉으십시오. 편하십니다. 오는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뭐 단체 톡에서는 그 이름 다 알지만은 이렇게 옆에서 만난 것은 처음입니다.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자리를 잡습니다. 자, 먼저 나 대표. 저는 뭐 좀 이따 소개를 드릴 거고요. 이 집 주인을 제가 좀 소개를 드릴게요. 저 나무선 대표인데, 인사 좀 해주세요. 사랑방 장학회 그 멤버. 아주 익숙한 골짜기까지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20년 전에 와가지고요. 이제 조용히 살다가 이제 8년 전부터 이제 서점을 열었어요. 서점, 그 다음에 뭐 카페,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또 공연장, 그 다음에 또 여기 게스트하우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인디차임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업을 하고 그래서 좀 시골에 가면 무료한데 좀 어떤 좀 약간 자연주의 생활을 조금 더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좀 그렇게 이제 한 8년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우연히 여기 옆에 이제 산막스쿨도 15분 거리에 있어서 저보다 3년 먼저 오셨더라고요. 한 20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지향하는 어떤 지향점이나 또 나누고자 하는 마인드가 저와 상당히 맞아서 거의 뭐 멘토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막에 손님 있으시면 이쪽으로 항상 걸쳐서 이렇게 또 소개도 해주시고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집에 이 차가 아주 맛있어요. 그 차를 지금 주문을 좀 받으시죠. 네, 보시죠. 그러면은 제가 메뉴를 갖다 드릴게요. 예, 하여튼 먼 길 오셨습니다. 근데 오늘 날이 너무 이게 기가 막힌 환상적인 날이에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예, 그렇게 이런 날이 사실은 여기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뭐 하늘은 참 맑고. 오미자 차도 있고요. 오미자 오미자 역시 건강을 많이 생각하시는구나. 아니 또 뭐 있는 게 없이 오미자 하나 둘 아니 오미자 손 들어오세요. 하나 둘 셋 넷 여섯 분. 저도 오시니까 오미자. 이렇게 각자 자기 마실 음료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랑방 장학회 회원들을 한 분씩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부터 오늘 그 사랑방학회 권대우 회장님이 멘토십니다. 멘토. 그래서 우리 사랑방학회 그래서 먼저 우리 회원들 지금 아까 그분이 권대욱 씨요? 아니요. 지금부터 시작. 아니 아직 여기 유튜브 안 보셔서. 자,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상견례식 위해서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가 우리 그 이인두 고모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냥 직책 없이 그냥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성로 어디 군수라겠죠? 한국 구성군수로 있습니다. 아, 네. 자, 다음은 우리가 김승경 씨라고 그 특전사에서는 알아주는 분이에요. 예. 그냥 어디 조그만 회사 다녔습니다. 우리 그 문용선 목사님. 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권영만 우리 사랑방장.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집안 안 비는 거 저희 물어보죠. 할아버지 버리시네. 34대 맞으시죠? 네, 벌써. 자, 다음은 우리 양성복. 네, 반갑습니다. 저기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오세창 부회장. 예. 모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다음은 여기 김자, 규자, 기자, 자자 네. 고모님. 늙어서 이 카톡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이제 나중에 좀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네. 그 면접 봐서 떨어진 거. 옛날에 아니 내가 일부러 청춘 합창단. 그래요? 45년생을 보는 데서는
몇 개월이 부족해서 저기 면접을 못 받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청춘학당단에 들어갔어요. 아, 예. 또 한번 도전하세요. 근데 늙어버렸어요. 자, 그럼 우리 그 권대욱 씨 본인 소개 겸 그 우리 좀 좋은 말씀을 특강실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그래서 같이 이어서 본인 소개 겸 네. 이렇게 좋은 말씀을.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 환영하고요. 날씨도 뭐 여러분들 반겨주시는 거. 그 뭐죠 유튜브 뭐 안 틀어도 돼요? 지금 틀고 있습니다. 찍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하는 산막 스쿨에 오늘 아주 작은 산막 스쿨이 되는 거죠. 작은 음악회처럼. 보통 이제 뭐 한 30여 명 이렇게만 모여가지고, 그때는 이제 뭐 좋은 그 스피커분도 모시고, 그 다음에 또 공연도 기획을 하고, 그렇게 지금 하는데, 오늘도 뭐 일종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작은 저는 산막 스쿨이라고 생각하고, 우선 식사하시고 지금 터드골부터 먼저 오셨는데, 여기는 아까 우리 나무선 대표가 얘기했듯이, 저하고는 결이 맞아서, 제가 하는 산막 스쿨이나, 여기 터드골에서 하는 삶 디자인 학교가 사실 추구하는 바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뭐 따로 할 건 뭐 있느냐, 우리 서로 힘을 합치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이사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고, 하여튼 뭐 제가 좀 미력하지만 좀 돕고 그렇게 서로 의지가지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뭐 직장생활 오래 했어요. 48년 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한 사장을 한 35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퇴를 제가 주식회사 휴넷 회장을 3년 전에 이제 그만뒀는데, 은퇴하고 뭘 하고 살면서 이게 보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학교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학교를 이제 작년부터 시작했지만 사실은 그 오래전부터 했죠. 조금 이따 여기 끝나고 저희 이제 선막으로 한번 가실 텐데, 거기 터 잡은 지가 한 26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직장 생활 하면서도 주말이면 늘 이제 왔었고, 이제는 뭐 직장 생활이 이제 끝났으니까 오히려 이제 여기 있는 시간이 서울에 있는 시간보다는 조금 더 많죠. 가급적이면 여기서 오랫동안 있고 싶은데, 서울에 또 이렇게 일들이 또 있고 또 오라는 데도 있고, 특히 이제 그 합창 연습이 매주 화요일 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빠질 수가 없어요. 합창 잘 아시다시피 합창은 한 사람만 틀려도 이게 전체가 다 저거 되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무조건 가요. 그래서 화요일 날 그 연습을 중심으로 해서 월, 화, 수는 주로 서울에서 일을 보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부터는 주로 여기서 일을 보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 이제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연배가 저보다 다 위이신 분들이신 것 같은데, 혹시 저보다 혹시 연배가 좀 아래신 분 혹시 계신가요? 많이 있죠. 아, 그래요? 그거 잘 모르실 텐데. 아니 어떻게 이제 아리아 이런 거. 보기에도 딱 표시가 나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이게 저보다 3살 아래. 그래서 제가 76. 이제 51, 2로 보여요. 제가 75세니까 제가 75. 50년생이니까요. 50년생. 그렇게 보인다니까. 나보다 2년. 그렇게 안 보니 안 네, 보시나요? 뭐 아무튼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좀 잘 사는 것일까. 늘 뭐 스스로 우리 다 자문을 하지 않습니까? 뭐 심각하게 묻지는 않더라도 뭐 조용하게 이제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으면은 여생을 어떻게 하면 좀 보람있게 살 수 있을까.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우리 공통의 어떤 그 아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과연 뭐 하는 게 행복할까 이 생각을 많이 했죠. 제 생각에는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방사께. 예, 정확해. 정말 이제 보람 있는 일이잖아요. 시니어들이 그동안 이제 어떤 경륜과 그다음에 갖고 있는 거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것은 무조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높이 그 평가를 지금 하고요. 저 자신은 그러면 어떻게 지금 하면 가장 참 내 자신도 즐겁고, 또 혹시라도 나의 즐거움이 상대방에게도 또 즐거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평소에 일을 하지만은 일하는 그 과정에서 쓰고 말하고 노래하는 삶을 살겠다고 오래전부터 결심했어요. 왜냐? 그걸 하면 제가 행복해요. 그 쓰는 것은 제가 이 페이스북에 매일 쓰죠. 카톡에 보시면 매일 유튜브 지금 올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지가 벌써 오래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책을 이제 한 7권을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온 책이, 권대욱의 월든 얘기. 데이비스 소로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월든 얘기는 사실 우리 모두의 그 로망이에요. 정말 자연에 돌아가서 거기서 자생하는 어떤 그런 점. 그분이 이제 하버드 대학교를 나오셨죠. 그래서 콩코드 숲으로 1800년대 중반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한번 혼자서 자기가 집을 짓고 혼자서 자업경제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거기서 한 2년 동안 사셨던 기록이 소로의 일기로 지금 남아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틀을 잡게 된 것이고, 뭐 말하는 것은 뭐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 지방 또 강연도 다니고, 그 다음에 이 노래하는 것은 청춘합창단을 통해서 노래를 하죠. 합창도 하고 독창회도 하고 노래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주로 하는 것은 산막스쿨은 사실상 1년에 몇 번 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지금까지 한 6번, 7번을 지금 했는데, 뭐 우선 강사분을 이제 좋은 강사분을 모시죠. 그리고 제 1회 때는 김형철 연세대학교 철학과 서양학과 교수님을 모셨고, 2회 때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야놀자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 야놀자의 그 젊은 대표가 있습니다. 김종윤 대표라고. 그 김종윤 대표를 불렀고, 세 번째는 또 남인숙 작가를 불렀고, 네 번째는 석천학당의 박재희 선생을 불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쭉 가고, 최근에 이제 10월 9일날 저희들이 했는데, 그때는 그 유영만 교수, 한양대학교 유명하신 교수입니다. 그분의 그 코나투스적 삶이라는 주제로 여기서 이제 강의를 했죠. 이제 금년은 이제 겨울도 다가오고 이제 다 끝났고, 내년 봄에 다시 이제 또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럼 보통 이제 인원은 한 30명 정도로 해서, 코스는 주로 이제 오늘 오셨던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여기 선막 먼저 들려서 제 얘기 좀 듣고, 그 다음에 터득걸로 와서, 여기서 이제 저쪽 있다가 끝날 때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야외 음악당에서 연주자들 불러서 여기서 또 연주하고, 그 다음에 저녁 드시고 이제 하는 그 스케줄이에요. 그렇게 하는 뭐 이유는 결국은 혹시라도 제가 갖고 있는 이 공간이 별거 아니지만 뭔가 이를 통해서 산막스쿨은 뭐 취지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산막스쿨은 뭐 특별히 선생님이 따로 계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카리큘럼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패컬티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과목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뜻 있는 분들이 하룻밤 여기 와서 주무시거나 또는 하룻밤 같이 계시면은 평소에 다 잘 살아오신 분들이죠. 그렇지만 돌아가실 때쯤 되면 내가 조금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이 결심 하나만 하고 가시면 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앞으로 계속 하려고 하고, 이제 마침 이제 터득볼이라는 하나의 그 프로퍼티 여기 하나 또 생겼기 때문에 조금 좀 다양하게 그렇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시니어들에게 가장 그 적이라고 할까? 그 심심한 겁니다. 무료한 거.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촘촘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 촘촘한, 그러니까 허당으로 보내는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는 뭐 육체노동도 필요하면 해야 되고, 뭐 사람 만나는 거, 또 강연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보람있게 이제 하루가,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충일하게, 충실보다 충일이라는 말은 약간 좀 넘칠 정도로 바꾼 거. 그 정도가 건강 유지와 그 다음에 행복으로 가는 하나의 그 길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아졌죠. 제가 이제 사장할 때는 뭐 아침에 출근하면은 뭐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사실 회사 일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은퇴를 하고 보니까 제 시간이 이제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 시간을 갖다 잘못 보내면 굉장히 사람이 나태해지고 굉장히 게을러지고, 그런 모습은 제가 봤을 때도 전혀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될 뿐더러 행복한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나를 조금 바쁘게 좀 만들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쓰고 말하고 노래하는 거, 일은 그 중간중간에 있고 앞과 뒤에 있고 위와 아래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삶과 일이 따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삶과 일을 따로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워크라이프 밸런스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는 삶과 일이 확실하게 구분된다는 전제하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삶과 일은 그렇게 두부못 자르듯이 그렇게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분되지 않는 것을 구분하려고 애쓰다 보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삶과 일은 하나로 합쳐진 그런 형태다. 그리고 사실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이런 어떤 글로벌 기업에서는 지금 워크라이프 밸런스라는 얘기를 안 쓰고 워크라이프 인테그레이션을 씁니다. 다시 말해 삶과 일이 통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저는 이거를 아주 오래전부터 그 주장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삶과 일은 지금 뭐 여기 이렇게 되는 게 제 삶이기도 하고, 현직에 있을 때도 어디 강의하고 이러면 호텔을 제가 뭐 한 10년 동안 제가 경영을 한 사람이니까 어디 강연 가면 그게 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 얘기를 듣고 우리 호텔에 또 오시는 분들도 있고, 혹시라도 자녀 결혼식이나 또는 전 세계 그 호텔이 한 6,000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 가서 투숙이라도 한번 해주면 그게 회사에 일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또 제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삶과 일을 구분하지 않는 그 습성은 옛날부터 그렇게 들었고, 그래서 저는 건설을 21년 했습니다. 호텔 사장을 10년 했고, 그 다음에 교육회사 회장을 3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건 다 했던 셈인데, 제 의지대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살아보면 우리가 모든 것은 전부 다 우연히 어떤 기회예요. 호텔 사장이 갑자기 건설하다가 어떻게 호텔 사장이 되느냐고 묻는 분들 많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우연이에요. 제가 47살 때 극동건설 사장이었는데 그때 극동건설이 망했습니다. 근데 저는 한보 사장을 오래 하다가 한보가 망하고 나서 극동건설로 이제 스카웃 때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스카웃을 당해서 이제 간 건데 가서 보니까 1년 만에 또 이 동서증권 계열사 동서증권이 무너지다 보니까 극동건설도 법정 관리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잘린 거죠. 그러니까 47살 때 그 한참 뭐 우기를 승천하고 기서로 무슨 것 없을 그런 젊은 나이에 바로 하루아침에 잘리니까 실업자가 된 거잖아요. 아, 정말 황당했습니다. 황당하고 그동안은 내가 명함의 권대국이죠. 극동건설의 권대국이에요. 저 개인 자인인 권대국이 아니라 앞에 뭔가 수식어가 붙었죠. 그러고 이제 명함을 내밀면은 아, 그렇습니까? 알아주시는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갖다 얘기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함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무리하게 또 사업을 또 시작했죠. 2000년도 한참 그 디지털 열풍이 막 불어올 때 저도 창업을 해가지고 없는 돈에 퇴직금까지 쏟아부어서 했는데 결국은 이 매니지먼트와 그다음에 엔터프런십, 소위 말하면 이 기업 과정이 좀 틀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조금 1년 정도 좀 빠르면은 그 성공 확률이 꽤 높아요. 근데 이게 너무 빨라버리면 망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너무 빨랐어요. 제가 건설하면서 늘 제 가슴에 묵직하게 있었던 하나의 그 화두는 뭐냐면 건설이 정말로 진짜 현장에서 고생들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 건설이라는 행위 자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창조적이고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건설인들이 매도되는 경향이 있어요. 부정부패의 원상이라든지 부정부패의 원상이라든지 디지털의 힘으로 깨끗한 건설을 구현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건대우기가 디지털로 지금 건설을 하겠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사람들이 많은 투자를 해주셨어요. 근데 어쨌든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회사 제대로 되지 않았고 너무 빨랐던 겁니다. 그때 제가 하고 싶었던 저거는 민간 건설의 조달청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공공공사는 조달청에 우리가 전부 다 계약 의뢰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업자 선정서부터 계약까지 전부 다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주거든요. 근데 민간에서 자기 집을 하나 짓는다든지 아니면 자기 공장을 짓을 때는 그저 근처 어디 믿을 만한 업자 없어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아름아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대응하는 저걸 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 건설의 네이버 그때는 네이버가 막 초창기였을 때요. 건설의 지식인 네이버를 만들겠다는 그 톱을 갖고 있는데 해보니까 돈이 무지무지하게 들어갑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배짱이 좀 부족했죠. 예를 들어서 자본금 그 당시에 12억인데 이걸 배수 증자해가지고 1200을 모을 수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지만은 제가 그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내 능력으로는 어려운 일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남의회사하고 이제 합병시키고 이제 그걸 접고 그러고 이제 제가 이거 기업 경영을 해도 그렇고 내가 직접 해봐도 그렇고 되는 일이 없구나. 그래서 정말 가득한 실망을 안고 들어온 것이 바로 여사막스쿨입니다. 근데 이 땅은 그 이전에 벌써 이제 우리 집사람이 기공운동을 했는데 기공운동 기천문이라고 기공운동을 하다가 기공운동을 아주 좋아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 7사람이 있어요. 어디 산속에 좀 터가 좋은 데가 있으면 산중술을 하나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앞만 보고 다니던 시절이라 이게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와도 좋은 줄 몰라. 그런데 제가 숨어 들어온 거기서 또 다른 눈으로 보니까 여기는 정말로 내가 평생을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그때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3년 동안 제가 혼자서 밥그릇 먹고 있었는데 그때 여기서 혼자 버렸던 3년 그게 아마 오늘의 저를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안 그랬으면은 정말 이 삶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자연, 우주 여기에 대한 어떤 저게 굉장히 천박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깊은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런 그 생각들을 정리하던 책임이 어쨌든 읽고 됐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고 갑자기 호텔 사장이 된 거예요. 어느 날 전화 왔어요. 아니 권사는 한참 일할 만한 나이인데 거기서 뭐 하느냐. 나랑 일 좀 같이 하자. 그럼 무슨 일 그랬더니 호텔 와서 사장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호텔에 대해서는 호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그걸 하느냐 그랬더니 회장님 말씀이 권 사장을 내가 그동안 20몇 년 동안 쭉 가까이서 지켜보지 않았냐고. 당신은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산속에 더 있어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나간 것이 이제 제주 하얏트 리전시 사장, 서비호텔 같은 법이니까 제가 사장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아쿠아 엠바스터 코리아 호텔 매니지먼트로 이어졌죠. 아쿠아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브랜드를 얘기하면 아실 거예요. 노보텔, 이비스, 풀맨, 멀큐어, 페어먼트, 소피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쿠아의 브랜드예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호텔 그룹입니다.
그거하고 이제 한국에 장충동에 있는 엠바스더 호텔 그룹하고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그 이제 호텔 개발이나 호텔 이제 저 사업을 하는 저들 와서 그 한국 그 대표를 좀 맡아다가 그래서 제가 그걸 수락하고 가서 10년을 했었죠. 10년 동안 아주 정말 열심히 잘했습니다. 호텔도 당시에 뭐 한 6개 정도 있었던 게 24개까지 제가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0년 되던 해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10년이면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 뭔가 생각해 봤더니 교육업을 좀 하고 싶다. 이게 마침 그 휴넷의 그 조영택 대표를 전부터 제가 아는 사람이라서 남들은 조영택 대표가 저를 스카우트해 간 줄 알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조 대표를 만나가지고 조 대표 내가 10년이면 여기 그만둬야 되는데 교육 일을 좀 하고 싶다. 내가 당신네 회사 가서 일 좀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죠. 뭐 어떻게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잘 있겠습니까? 한참을 이제 한 달 정도 여유 있더니 아유 좋다고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뭐 직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무슨 일을 할까 하다가 선박축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쓰고 말하고 노래하는 삶을 가장 확실하게 또 충실하게 구현할 수 있는 그 뭔가 툴이 뭘까 하고 생각하다가 유튜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튜브를 했는데 원래는 이제 제 친구 3명하고 그 한전 사장하던 조한익 사장하고 그다음에 또 그런 포스코리아 이강호 회장하고 저하고 셋이서 사장이 미안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를 한 3개월 했었습니다. 재밌겠죠. 그건 뭐냐면 우리 세 사람 사장 경력을 합치니까 10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0년이 우리 힘으로 된 거 아니고 전부 다 사회국가 그다음에 우리 후배 선배들의 도움으로 됐는데 그거 그냥 우리 거냐 그냥 가져가면 뭐하냐. 젊은 미생들에게 뭔가 우리가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했고 3개월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다들 시간 내기도 좀 어렵고 그다음에 또 뭐 소재도 조금 빈곤하고 그래서 일단 시즌 1은 끝냈어요. 근데 해보니까 저는 이걸 꼭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제가 지금 회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미디어솔트에서 전부 다 찍어주고 각 번도 만들어주고 작가도 붙고 우리는 이야기만 하면 돼. 그럼 걔들이 다 편집해서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제가 하려는데 물론 당연히 비용을 주죠. 우선 비용도 비용이라니와 제 성격이 굉장히 급한데 저는 오늘 한 건 내일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뭐 사실 젊은 친구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이게 결론이 뭐냐? 결론은 내가 배워서 내가 직접 하는 것만 못하다 이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그 당시에 여기서 있었으니까 그 동영상 앱 하나 깔아달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재밌을 뿐더러 아주 보람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매일 올리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매일 올려지게 돼요, 이게. 왜냐면 좋아하는 일은 그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한 5년 한 반 정도 됐는데 전체 아마 한 2,500개 정도의 컨텐츠가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 찾으면 사실 뭐든지 다 나와요. 나중에 한 10년 후에 사랑방장하고 치면은 또 나올지도 몰라. 그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나 혼자 좋으면 뭐하냐. 좀 이걸 다른 분들에게, 특히 그 시니어 분들에게 좀 이걸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11월 4일 날 그 김승남 그 좋은 시스템 그 회장님 사무실에서 그 회장님이 지금 연세가 저보다 높아요. 지금 근 79세, 한 80세 되신 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고 회장, 그거 좀 내가 좀 나한테 개인 교습 좀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고, 당연히 해드려야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혼자만 하는 것보다는 관심 있는 분이 같이 하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람 모집하고 있습니다. 11월 4일날 존 시스템 그 회장님 방에 가서 강의하고, 저녁은 또 존 시스템 회장님이 또 사신다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유튜브 만드는 일은 물론 만드는 일이고, 그 다음에 또 이 유튜브를 본인들의 어떤 일상 기록을 하는 그 하나의 툴로서. 그러니까 이게 자서전과 비슷한 거예요. 그거 모으면 그게 일생의 그 자서전입니다. 아주 일기고. 그래서 그런 어떤 방법들을 제가 해보니까 크게 어렵지 않고 또 하는데 굉장히 재미있고. 그러니까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됩니다. 저는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유튜브의 소재가 된다고 생각하면 깊이 있게 하죠. 책을 제가 정독을 하고 독서를 그동안 많이 열심히 안 했는데 좋은 책을 여기 뭐 책 읽기 얼마나 좋습니까? 책을 읽고 그거를 유튜브로 소개하는 일을 이거 하나 또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유튜브로 만들려면 얼마나 열심히 읽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벌로 읽어가지고 유튜브 안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열심히 읽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건더기 만난 사람들에서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다 만납니다. 처음에는 제가 유튜버인데 인터뷰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절하신 분이 더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제 유튜브를 들어가 보시고
허락하시는 분 거의 뭐 10명 중에 9분은 다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우리가 사람을 잘 몰라요. 뭐 공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사람을 알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그 인터뷰 영상을 다시 제가 재생하고 편집하고 하다 보면은 적어도 한 대여섯 번은 그걸 다시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그동안 놓쳤던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다시 이제 들리게 되죠. 그다음부터는 제가 그분을 누가 아느냐고 물으면은 조금 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전에 우리가 사람을 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키가 얼마인지, 골프 실력이 얼마인지, 술을 얼마나 잘 드시는지 막 이 정도로 지금 아는 거죠. 그분의 내면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 유튜브를 보급하는 이거 지금 계속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합창단을 보급하는, 합창을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2011년도 남자 자격 청춘 합창단 KBS 프로그램을 시작된 합창단이 13년 됐습니다. 13년 만에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금년도 그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세계 합창 대회가 열렸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거기서 그 시니어 혼성 부분에 대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대통령배 전국 합창대 거기서 우리가 또 대상을 받았어요. 보통 우리가 합창대에서 대상 받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시니어 부분에서 받은 줄 아세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전체 아마추어 총 시니어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대상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박수. 네, 작년에 그래서 잔금도 1,500만 원 타고 그래서 그 여력을 몰아서 세계로 간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합창단에 그냥 아름다운 그 노래를 하면 그냥 아름다운 그 합창단이 될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 아름다운 노래에다 꿈을 얹으면 이거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요. 사랑이 되고 평화가 되고 그리고 통일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유엔에 갔었고 또 고려인들 우리가 조국이 여러분들 있지 않았다 해서 우즈베키스탄에 또 공연을 했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음악의 도시 그라츠에 가서 또 그 세계 합창대회에 우리가 참석을 또 했고 그리고 2019년에 카네기 홀 공연까지 했죠. 그래서 저는 이게 글로벌한 그 합창단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자면 우리가 에임 하이, 조금 우리가 비전을 좀 높게 잡고 그렇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남아있는 여생 중에 미션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청춘 합창단의 고 글로벌 세계로 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갑자기 뭐 배 팔고 휴대폰 팔고 자동차 팔아서 갑자기 졸부의 나라가 아니고 적어도 이와 같은 시니어 합창단을 만들 수가 있고 이걸 세계로 보낼 수 있고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을 갖고 있는 당당한 문화면석이다. 이거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시작한 것이 참전 16개국 그리고 우리나라 6.25 때 우리를 도와주신 참전 16개국 그 국민들에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여러분들 있지 않을까. 이 40연주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뉴질랜드, 호주를 당겨왔고 내년에 터키, 그리스를 지금 다음번 지금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춘합창대 해버리니까 너무 좋은데 전국 방방곡곡의 청춘합창대를 만들자 이게 또 제 꿈입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인데. 연락해봤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대전에 청춘합창대 만들어졌고 서울 청춘합창대는 있고 지금 곧 그 세종시에 만들어진다고 하고 이처럼 청춘합창단을 전국 방방곡곡에 만드는 것이 이제 또 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저것들이 사람을 앞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앞으로 나가려면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열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열정을 불타오르게 하는 힘이 뭐냐. 그걸 깊이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자연에 대한 사랑, 사물에 대한 사랑, 자기에 대한 사랑. 이게 있어야 우리가 열정이 생기고 열정이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나간다. 저는 그래서 유엔에 갈 때는 그것이 꿈이었어요. 밤마다 유엔에 가서 제가 연설하는 꿈을 꿨습니다. 근데 유엔에 가서 막상 그걸 다 끝나고 보니까 허탈해요. 따라서 이미 이루어진 꿈은 꿈이 아니에요. 또 새로운 꿈을 꿔야 된다. 그러니까 또 새로운 꿈을 만들고. 꿈이 무슨 거창하거나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오늘 사랑방장학회 우리 회장님 이하 참 여러분들께서 지금 오신다는 거, 그러면 내일 그분들하고 터득고로에 오고 우리 선막에 와서 시간을 보내겠구나 하는 것도 바로 내일을 생각하는 데 저희 꿈이에요. 그게 저를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에요. 내일은 또 뭐냐? 내일은 제가 부산에 갑니다. 어떤 분이 요트를 갖고 계신데 제가 이제 그분 요트를 한번 타고 싶었어요. 요트를 제가 한번 타고 싶었어요. 마침 기회가 돼서 내일 요트 타러 갑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뭔가를 하나 던져놓고 그걸 따라갑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돼야 삶이 조금 촘촘해지고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몰입, 그 다음에 망각,
이 두 가지 기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뭐 걱정거리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은 뭐 걱정이 뭐가 있겠나? 뭐 아들 딸 다 잘 돼 있고 돈도 있고 뭐 학벌도 있고 집안 화평하고 걱정이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사실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엄청난 걱정거리를 알고 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그 걱정거리의 근원을 한번 깊이 들어가다 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겨울에 산막에 혹한입니다. 물이 얼어터져. 그 2층에서 물이 줄줄 새. 그게 걱정거리야. 저걸 어떻게 하도 되지? 그 다음에 이제 강아지가 개를 이제 여기 제가 없을 때는 풀어놓는데 이놈들이 밖에 나가 사고를 쳐요. 닭소리를 해. 야, 저걸 어떡하나. 묶어놓자니까 물을 못 먹을 것 같고. 이게 걱정거리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소한 걱정거리로 이제 우리가 사는 거죠. 뭐 그게 우리가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뭐 또 그런 삶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옛 성현이 얘기하기 이런 걱정거리를 일조지환적 근심이라고 하죠.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릴 근심에 우리가 너무 많은 걱정을 안고 산다. 그거보다는 평생을 걱정해야 될 화두 하나. 그런 거를 묵직한 화두 하나를 갖고 잔 걱정을 덮으면 그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정말 시면에 정말 큰 배가 바다에 출렁거리는 바다에 있는데 그 깊은 시면에다가 묵직한 돛 하나를 갖다 던져놓고 그런 돛이 하나 있어야, 닻이 하나 있어야 잠파도에 흔들려도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각자가 전부 다 갖고 있는 그 화두는 다 틀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통일이라는 화두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 우리 합창단에 평양에 갔으면 좋겠어요. 평양에 가서 우리 청춘 합창단에 평양에 왔다. 그로부터 통일이 시작됐다. 이렇게 우리 역사가 기록해두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가 뭐 유엔에 갈 때도 누가 가능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이름도 없는 합창단, 노인 합창단이 유엔에 가서 노래를 해? 유엔에서 어떻게 불러주며 설사 불러준다고 한들 무슨 제조로 돈으로 가겠느냐. 그렇지만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명분이 있고 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힘이라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유엔을 우리가 간다고 내가 얘기했을 때, 선언했을 때. 우리 당원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우리 집사람도 당신 믿으냐 하는 정도로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녀왔잖아요. 다녀온 순간 저희들은 남자의 자격 청춘 합창단이 아니고 유엔에 다녀온 신의 합창단이에요. 그 다음에 세계를 제패하면 이제 세계적인 합창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요즘 초청 연주를 많이 받습니다. 결국은 하여튼 뭐 여러분들 뭐 다 각자 좀 나름대로 그 축이라는 삶을 살고 계시겠지만 제가 사는 방식은 지금 이렇게 지금 산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또 연결의 힘을 믿습니다. 제가 뭐 48년 동안 직장생활하고 갖고 있는 나름대로 인맥이라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과 기업을 연결시켜주고 기업과 사람을 연결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 이게 또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다 보니까 코칭에 대한 자격증을 제가 따가지고 비즈니스 코칭, CEO 코칭, 귀촌, 귀농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코칭, 커리어 코칭, 이런 코칭을 제가 또 합니다. 이런 일을 이제 왜 하느냐. 그것이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뭐 기업과 기업을 연결하고 사람을 연결한다고 무슨 거기다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대가를 바라는 순간 제가 그 사람을 소개하는 말에 힘이 없어지고 눈에 빛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너무 잘합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떳떳한 거예요.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해도 저는 떳떳해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알아주면 다행이고 안 알아주면 하는 돌이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자유로운 거죠. 그러니까 뭐 삶의 가장 지고한 가치가 당신에게서 지금 현재 그 가치가 무엇이냐 누가 물으면 저는 뭐 주저하지 않고 자유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을 자유. 근데 우리 시내가 되면 편한 게 또 있어요. 옛날에는 경조사 이런 거 뭐 빠짐없이 안 가면 또 나쁜 놈 소리 듣고 이렇지만 이제는 내가 좀 몸이 좀 그래서 아니면 뭐 좀 사정이 있어서 또 멀어서 이러면 다 익스큐즈가 되는 그런 나이가 됐잖아요. 나이가 들면 편한 점이 많아요. 얼마 전에 김영석 교수님, 그분 이제 꽁태 포럼이라고 거기서 강연한 걸 내가 이제 그분하고 인연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분 말씀이 자기 살아보니까 65세에서 75세까지가 가장 좋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75세부터 85세까지가 그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건강만 허락이 된다면 얼마나 좋은 적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지금 황금기에 지금 살고 계신 겁니다.
뭐 간단하게 이 얘기를 지금 마치고요. 예,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드렸고요. 네네. 잠깐 아까 네. 개인 소개에 빠진 분이 계세요. 예, 예. 여기 저 예, 예. 유명상 네, 네. 예, 그러셨구나. 네. 우리 사랑방자께서는 부회장이고 네네. 교육계에서는 그러시구나.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하도 많은 교육계 계신 분들이 서울시 교육감 출마해라. 서울시 교육감. 요번에. 그래서 이번에 출마를 했는데 아, 낙선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중에 제가 회장이 있다 해서 할 얘기가 있어요. 아니 우리 권대웅 메토님을 진정 만났으면은 낙선은 안 했을 텐데. 네. 내가 물어봤어요. 자기도 또 이렇게 뭐 꿈이 있으니까 예, 예. 끝날 때까지 한 자, 이렇게 제 소개 겸 인사말 겸 간단한 스피치가 있었고요.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시죠. 본인 승용차까지 몰고 좀 아이고, 유튜브는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네, 지금 네. 좀 내담되지만 우리 회장님 말씀 듣고 느낀 바가 많고 너도 교육계에서는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공급해주는 뭐 연합통신 같은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유튜브를 2,500개 정도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이 유튜브 관련해서 뭐 연대를 하시거나 독자적으로 하시거나 해가지고 유튜브 노벨상 같은 거 하나 만드시면 굉장히 영향력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서 결정적으로 뭐냐면 우리 회장님께서는 이 본인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직대상해서 결국은 영향을 미치시는 거거든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는 것인데 본인 자체가 그냥 빛을 낮추는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청춘합당단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특히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나라 중에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 또는 가자라든가 이런 데 가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장애인 대안학교를 제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 장애인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이게 장애인 학생들하고 같이 함으로써 또 그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알겠습니다. 그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춘학당장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네트워크를 가지신다고 했는데 이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세종학당이라는 게 있거든요. 세종학당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만 있으면 다 해주거든요. 나라에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세종학당 같은 그러한 네트워크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한 가지 저는 좀 한양대학교에서 교육대원에서 겸임 교수로 있는데 네네. 선생님이 되는 사람을 가르치고 있어요. 네네. 선생님 한 분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회장님께서 교사가 될 사람들을 또 교사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다면 이것에 뿌리는 씨앗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또 관심이 있으시니까 그런 쪽으로도 좀 씨앗을 뿌려주시면 또 그들이 또 이렇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씨앗을 뿌릴 수만 있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저희 집사람이 38년 그 교직을 했어요. 저는 뭐 교육 입국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보람 있고 가장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저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제가 삼막스쿨이나 여기 삼디자인 학교 같은 것도 사실은 평생 교육기관이에요. 따지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저는 뭐 얼마든지 언제든지 그런 분들에게 좀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내용 하나하나가 사실은 시입니다. 시. 지금 여기 시인이 두 분이 시인이시잖아요. 이번에 한강의 노벨상의 핵심은 시입니다. 그 사람이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네. 그걸 통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이제 소설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시로 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시인의 또 역할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고 싶은 것도 많고, 예. 매드는 또, 지금 이 시간이 지금 사실은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언제 한번 시간을 내주시면 방문을 하든지 서울 오실 때 만나서 제가 좀 우리가 드릴 말씀도 있고, 또 좋은 고견을 좀 듣고 싶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번 한번 제가 연락을 드리면, 예, 오십시오. 그때 한번 좀 이렇게. 예, 뭐 원주로 오셔도 좋고 서울에 있을 때 서울서 만나도 좋고 네. 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아는 게 참 있겠습니까만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네. 거기서 어떤 대화를 통해서 뭔가 얻어지는 게 있죠. 코칭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코칭 얘기를 했는데 멘토링하고 기본적으로 틀립니다. 네. 코칭은 서로 문답, 진리, 질의, 응답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어떤 솔루션을 찾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코칭의 힘을 믿거든요.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멘토님을 보니까 이 도전적인 창조적인 그 가운데서도 실패는 보셨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실패를 극복하는 그런 과정들도 좀 나중에 좀 말씀도 아, 예, 해주시고요. 예.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죠. 네. 이렇게 쓰러질 수 없다. 138억 년의 이 빅뱅으로부터 우주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어떤 데에 하늘의 별을 보면 한 30억 광년 떨어진 별을 보잖아요. 그 별의 빛은 30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이에요. 빛이 한 시간에 1초에 가는 거리가 30만 킬로 가잖아요. 지구를 7바퀴 반 정도 돌거든요. 그 빛이 1년도 아니고 100만 년도 아니고 1000만 년도 아니고 1억 년 동안 30억 년 동안 달려온 그 빛. 그걸 지금 우리가 보는데 우리 사람이란 게 끽 살아봐야 100년인데 거기에 비하면 정말 진짜 티끌보다도 못한 존재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런 우주를 다 품을 수 있잖아요. 그 인간이 위대한 거예요. 그 위대한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자유지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그냥 대충 가서 대충 살다가 돌아와라 이렇게 던져졌다고 믿지 못하겠는 거죠. 무언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는데 그 실패를 하더라도 긴 저걸로 보면은 그 실패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실패는 성공을 위한 하나의 그 트라이얼 앤 에러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또 디디고 일어서고 하는 거죠. 그게 저는 긍정의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그 긍정의 힘과 그 사랑의 힘은 굉장히 큰 거죠.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부모님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요? 아, 제가? 아니 그래도 아니, 근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유튜브 보고 있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늦으면 그 다음날 보고 정말 아름다운 생명을 이렇게 흙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젊었을 때부터 정말 내가 지금 이게 죽기 전에 봐야 할 사후세계라는 게 있네요. 네. 저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모르겠지만은 봐야 할 책임을 느껴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하나 구입할 텐데요. 그래서 저는 희망적인 생각을 아까 75세가 85세까지가 굉장히 좋은 나이라고 했죠. 저는 조금 더 연장해가지고 저는 90까지를 보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청춘이거든요. 저도 네. 지금 하이힐 신고 뛰어다니는 사람이에요. 아, 그럼요. 그래서 남에게 희망을 주고 에너지를 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네네. 행복해서 네. 내가 돈이 많아서 음. 어떤 빌딩 갖고 소유하고 물질적인 것도 문제가 아니라 생각과 상념이 행복하니까 모든 사람을 만나면 행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제가 쉼터를 만들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내가 나의 에너지, 우리의 에너지를 교환하자고 해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크진 않았고 이렇게 조금 자그마한 쉼터를 만들어서 모여서 대화방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밥을 내가 해줘요. 밥을 해주고 이제 붓도 하고 반찬하면 막 서로가 하나씩 갖고 와서 나눠 먹고 뷔페식으로 해서 너무 좋네. 온종일 월요일 날에는 그쵸 보면은 모양을 보면은 월요일에 만나. 그래서 아까 저희가 회사에 오면은 어떤 거냐면 본이 되는 시니어가 되자, 존경받는 시니어가 되자, 품이 있는 시니어가 되자. 그리고 나중에 네 번째는 봉사하는 시니어가 돼서 막 이렇게 활동하고 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가 항상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주니까. 나중에 사랑을 줄 때 행복해요. 멋지십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좋은 대화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오다 보니까 회장님 밥값을 내라니까 그냥 구입을 회장님 위해서 아니,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먼 곳까지 지금 오시는데, 제가 주어땅집까지 가긴 가야 되는데, 어저께 제가 와가지고, 낙엽이 지금 엉망이 그래서 오늘 아침 그거 쓸고 닦고, 나름대로 하느라고 같이 가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당연히 저희들 손님인데,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감사합니다. 아이, 별말씀.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그 집의 맛집이에요. 네, 아니, 맛있다. 맛있는 집이에요. 밖에 잠깐 한번 돌아보시고 터득골 밖을 한번 돌아보고 기념사진을 찍고 프레카드까지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기념사진 찍고 그리고 산막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냥 반가운 손님들이 왔다고 좋아하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여기다가 월드 이야기 네, 여기 이제 집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여기 저녁 바베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집사람이 지금 없어가지고 혼자서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거 이뻐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저건 아주 굉장히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네, 여기가 이제 보통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산막 스쿨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식당에서 보통 하더만 여기에요 여기? 여기 저기가 이제 야외 부엌이니까 저기서 이제
밥하고 뭐 여기다 고기 굽고 뭐 그래 테이블링 딱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하면 또 맛있어 이제. 아, 그렇죠. 예. 근데 언제 혼자서 이게 하기 힘들어가지고 제가 못했어요. 지금 혼자 했어요. 아깝죠, 너무. 나중에 그 기회 되실 때 그 가족들이나 지인들하고 오세요. 저기 게스트룸이 2개가 있어요. 하우스가. 이용하실 수가 있고. 아니 저녁에는 뭐 부장국이 안 아, 무장국이 뭐 나타나도 저는 걱정할 게 없어요. 이 건물 너무 멋있습니다, 저거. 예, 저거 정자, 제가 이제 보통 봄에서부터 보통 이제 가을까지, 이맘때까지는 저기서 이제 앉아가지고 책 보고. 자, 오세요. 따라오세요. 네, 따라오세요. 이게 뭐 제가 26년 동안 다 이제, 예, 뭐 제 손을 다 거쳤죠. 여기 땅은 이렇게 이제 구입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뭐 정자로 해서 뭐 TV도 보고 음악 감상도 하고 그런 이제 공간이고요. 여기가 뭐 저 혼자만의 아지트지. 예, 책 읽는 그 소위 말하면 독서의 품질이랄까 그게 좀 달라요. 여기는 이제 딱 책 한 줄 읽고 하루 종일 생각도 하고 그런 거고요. 뭐 여기 이제 비 올 때 이제 한 10명 정도는 여기 앉아가지고 저거 할 수 있고. 네. 자, 제가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여기 석간지에다가 밥해가지고 그렇죠. 주로 이제 봄, 가을에 많이 이렇게 여기 활용하세요? 아니요, 뭐, 겨울은 오히려 더 좋아요. 사실은 책 같은 거 읽기는 너무 좋고, 요거는 이제 제가 혼자 책 읽는 독서당이라고 해서, 예, 책 읽는,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여기 이제 독서당이라고 딱 뭐, 사람 혼자 들어가면 딱 좋을 공간이에요. 여기서 책 읽고. 네. 아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독서당입니다, 독서당. 네. 혼자서 책 읽는 데는 아주 너무 좋죠. 뭐, 밖에 비라도 오고 그러면 너무 좋아요. 이 지역에서 북스테이 같은 거 좋겠어요. 너무 좋죠. 여기서 책 한 권, 예를 들어서 터득골에서 책을 한 권 구입해서 여기 와서 읽으면 그래도 돼요. 자, 이쪽으로 오시죠. 저 앞에 보이는 저 2층 집, 여기 아래층은 제가 기거하는 숙소고, 2층은 제가 유튜브 만들고 하는 스튜디오입니다. 네, 그렇게 지금 이용하고 있고요. 요거는 뭐 이제 데크, 그러니까 여기 사람 뭐 많을 때 100명 정도 의자 놓고 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야외 강연에 음악회 전부 다 갑니다. 이런 공간을 제가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하루아침에 한 건 아니고, 시간 날 때마다, 그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늘의 여기가 된 거죠. 그러면 이걸 더 앞으로도 어떤 뭐 확장이라든가 발전시키는 확장할 생각은 별로 없고요. 요거 이제 이용해서 제가 하는 그 산막스쿨, 그 다음에 터득골하고 이제 여기가 연계되면은 훨씬 좋아요. 아까 가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터득골은 또 숙소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여기 15분 거리 여기 와서 자고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럼 여기 그 숙소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어느 정도예요? 한 20명 정도는 1박 할 수 있어요. 네, 20명. 그러니까 여기서 뭐, 워크샵도 좋고, 얼마든지니까요. 잠깐 숙소를 한번 해드릴게요. 아유 정말 애를 많이 쓰죠. 뭐 사실 이게 정성 없으면 못하죠. 한번 보십시오. 잠깐 한번 들어가서 구경 한번 하세요. 네. 3사람 정도가 스테이 하시고 네네네. 네네. 그래서 뭐 여기서 그 단체 오면은 이제 뭐 개별 저거는 어렵지만은 단체들 오시면은 뭐 여기서 한 5분, 뭐 7, 8분. 저 옆방도 똑같은 집 구조니까. 그렇게 하고, 네네. 화장실 이렇게 잘 돼 있고. 여기 와서 밥해 먹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예, 되죠. 여기는 아주 뭐랄까, 그렇게 쉬기는 참 좋은 장소입니다. 그 옆방도 똑같은 구조고요. 예. 그래서 이게 남녀로 보통 구분을 해요. 남자분들이 이쪽, 여성분들이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되면 한 20명 정도는 됩니다. 네. 아니 혼수는 절대 안 되나요? 네, 뭐 원하시면 그것도 되죠. 가능할 수 있겠네요. 부부동만 하면은. 근데 이거를 일이라고 생각은 못 해요. 저는 이거 잔디 깎고 하는 게 너무 좋아요. 풀 깎고 하는 게. 네. 잔디가 이렇게 갖고 오는 네, 이게 잔디 이렇게 관리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거 관리하는 거 쉽지가 않은데, 이제 노하우가 생겨서 제가 잘 합니다.
잡이 어떻게 또 날라와서 나오는데. 네, 이거 다 잡풀 정리 다 하고 계속 깎아주고 관리를 하면 이렇죠. 잔디가 끄는 것도 그것도 쉽지 않죠. 아니 그 쉽지 않죠. 유튜브 보면 가끔 잔디도 혼자 깎고 아, 예, 혼자 깎아요. 너무 재밌어요. 많이 봤어. 처음에는 제가 익숙하지 않을 때는 하루 왼종일 걸렸어요. 이거 다 하는데. 근데 요즘은 한 서너 시간이면 다 끝나요. 네, 이제 숙달이 돼가지고. 저쪽에 앞에서 보이는 큰 집, 저게 처음에 최초에 만든 그 도장인데, 수련원인데, 지금은 저거는 다른 사람 소유예요. 한의원 하시는 분이 여기 뭐 저랑 같이 오래 있었지. 그 양반 소유고, 네, 이렇게 안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 앞 계곡이 좋으니까 계곡으로 좀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 위에는 아무도 안 살고 저희 집이 첫 집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좋아해요. 위에 오염원이 전혀 없고 그냥 뭐 완벽하게 제 공간이. 사진 많이 찍으세요. 사진. 요거는 이제 이 비가 많이 올 때는 댐목 같은 게 막 나무들이 있죠 하니까 그 방지용 댐입니다. 사방댐이 산림청에서 만든 거고, 네, 안전을 위해서. 대부분 아직 뭐 완전 청정 계곡이죠. 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올라와 보세요. 기가 막힌 그 계곡이죠. 네네. 누가 다 마시고 가야 되는데. 이 명경지수야, 명경지수. 그럼 사람들이 여름에 피서도 올 수 있겠네요. 근데 이건 뭐 상수원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죠. 그냥 우리가 그냥 즐기는 거죠. 저기 한번 물을 한번 보세요, 저쪽에. 그러니까. 와, 니네가 따라온다. 이게 사실은, 여기에 볼거리예요. 예. 볼거리고, 이제, 예. 오시는 분들이 그냥 산막만 이렇게 보시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 주변 경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지금 너무 좋은데. 네네, 이 자체가 네. 잘 잡힌데. 힘이 되네. 힐링이죠, 완전. 저 물 보세요. 와, 저 깨끗한 물. 기가 막히다. 사실 여기 이 장소를요. 네. 이 도로가 10배를 더 멋있게 만들어 버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30분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기회 있으시면 여기서 1박 하시면 아침, 저녁으로 산보하고, 저는 매일 아침 여기 이제, 매일 아침은 아니지만 하여튼 여기 다니는 걸 이제 건강 위주로, 그렇게 지금 합니다. 요런 아름다운 길이 한 30분 계속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좋은데. 계곡을 끼고, 네. 길이 아주 좋게 지금 나 있고, 이쪽뿐만 아니고 저 오른쪽으로도 이런 어떤 계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때로는 차를 가지고 제가 와요. 차 가지고. 비가 와서 지금 물이 흐르는 거죠? 아니, 평소에도 물 수량이 있습니다. 왜냐면 산이 의외로 깊어요, 여기가. 여름에 여기서 뭐 한번 샤워 한번 지르고. 네, 그래가지고. 자, 내려가시죠. 집차 뒤에다가 그 눕히는 의자 있어요. 그거 하나 싣고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딱 여기다 내려놓고 책 보는 거야. 기가 막히죠. 네. 그리고 학교 폭력으로 1년에 3만 명이 이제 고통받고 있고, 아이고, 매년 150명씩 자살하거든요. 애들이. 그러게. 참 큰 문제죠. 예. 뭐 그런 프로그램 얼마든지 만들어서 모여가지고 여기 와서 제 얘기도 듣고 네네.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네네. 그렇게 하라고 만든데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 중에서 네. 교육복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는데, 네. 이런 데까지 손이 못 뻗치거든요. 개발하면 좋겠다. 네네. 그러니까 3 디자인 학교 그거 아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좋죠. 그 학생들 중에서 반에서 한 20% 내외가 정신과를 다니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말 못할 고민들이 너무 많은 건데 어른들이 그런 걸 잘 생각을 못 하는데. 네네. 일로 와. 이렇게 스몰 산막스쿨 그 일정이 모두 끝나고 일행들은 다 돌아가시고 저는 혼자 남아서 화토불을 피웁니다. 내일은 부산 수영문에 가서 요트 타는 일정이 있습니다. 김해에 들려서 김삼순 씨 인터뷰하는 일정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들이 저를 움직이게 합니다. 오늘 이곳을 방문하셨던 사랑방 정학회 여러분들 모두 즐거운 추억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권대욱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